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도내 곳곳에서 기념식과 경축행사, 기념행사가 이어졌습니다. 도내 각 지자체들은 독립유공자 유족과 보훈단체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치고 헌신한 수많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넋을 위로하고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강릉에서는 강릉 중고등학교 학생자치연합회 감자의 학생들이 기념식 참석자들의 손도장을 찍어 대형 태극기를 완성하는 체험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강원도 광복절 경축식에서 건국절 논란이 불거지며 광복회 회원들이 퇴장하는 등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오늘 강원대 백령 아트센터에서 열린 경축식에서 김문덕 광복회 강원지부장은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주장은 일제강점기를 합법화시키는 흉계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진태 지사는 1919년에 대한민국이 생겼다는 것은 궤변이라며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된 것으로 나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김 지사의 발언에 광복 회원들은 반발하며 경축식장을 퇴장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유공자들이 있었기에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후손을 찾지 못해 전달하지 못한 독립유공자 표창이 79년이 지난 지금도 강원도에서만 300개가 넘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립유공자의 자녀인 78살 이호윤 씨. 강원 광복기념관에 전시된 단체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봅니다. 아버지 이인교 선생을 비롯한 오정촌 경로회 회원들이 1976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오정촌 경로회는 일제강점기인 1937년 춘천 신부급 천전리에서 강연회와 야학회 등을 열고 계몽운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활동하던 아버지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체포돼 석 달가량 옥고를 치렀습니다. 이호윤 씨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기억하기를 바라며 당시 사진과 등사판 기미독립선언서 등을 기탁했습니다. 계몽운동이면 계몽운동 그래가지고 솔선수범하셔가지고 나가셔서 동네 사람들한테도 철저하게 그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셨고. 하지만 아버지가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건 불과 3년 전인 2021년 돌아가시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사료 부족 등으로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기까지 무려 45년이란 세월이 걸렸습니다. 아버님이 살아생전에 그것이 나와줬으면은 얼마나 아버님도 좀 명예회복도 되시고 모든 면에 좀 좋아하셨고. 하지만 이렇게 독립유공자의 후손인 줄도 몰랐다가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는 그런 국가에서 훈장을 내리는 걸 모르고 있었지.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 그 생활고에 시달려도 아무런 학비서부터 모든 혜택을 하나도 못 받은 상태고 나이 50이 돼서 이제 알은 거죠. 강원도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았지만 후손을 찾지 못한 표창은 304개, 전국적으로는 7,200개에 이릅니다. 그래서 국가보훈부는 홈페이지에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를 만들었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 그런 단체들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서 전담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광복 79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독립유공자들의 후손을 찾는 작업이 절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우리말과 역사를 지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어린 학생들에게조차 놀이를 가장해 일본어를 쓰게 하면서 서로를 감시하게 했습니다. 김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로 5cm, 세로 9cm의 작은 종이로 만든 카드입니다. 왼쪽 기퉁이에는 한자로 가해 공립보통학교라 쓰여 있습니다. 중앙에는 말은 국어로 여기서 국어는 일본어를 말합니다. 이른바 조선어 금지 1어 상용 카드로 1935년쯤 당시 일본인 국민학교 교사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종의 놀이 카드였는데 학생들이 조선어를 쓸 때마다 상대방 카드를 한 장씩 빼앗도록 하고 남은 카드 수에 따라 벌을 줍니다. 서로 감시를 하게 해요. 한국어를 못 쓰게, 조선어를 못 쓰게. 조선어를 쓰면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그 학생들을 갖다가 선생님이 때리기도 하고. 놀이를 가장했지만 실제로는 조선어를 말살하기 위한 교육 현장의 한 수단이었던 겁니다.
조선총독부가 1937년에 발행한 초등지리 교과서는 140여 페이지 분량인데 우리나라를 일본의 한 지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을 죽이고 역사를 왜곡해 식민지 조선인들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려 했습니다. 나라를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의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입장을 강조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제가 만든 이 조선어 금지 카드와 초등지리 교과서는 한 역사학자가 지난 7월 서울의 한 고서점에서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학계에서는 천진난만해야 할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얼마나 집요하고 악랄한 신민 정책을 폈는지 보여주는 사료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최근 5년간 물가는 12%나 올랐는데 독립유공자 유가족들의 생활지원금은 고작 10,000원 인상되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종배 국회의원이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독립유공자 유가족에게 지원되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은 1인 기준 2019년 최대 46만 8천 원에서 2023년 최대 47만 8천 원으로 2% 인상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기간 12.2% 상승한 물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같은 기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급액도 11만 원 올랐다며 유독 독립유공자들에게만 지원이 적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령이 몇백 년씩 되는 보호수는 그 자체로 지역의 역사를 간직한 소중한 유산입니다. 오랜 세월을 지역과 함께 하다 보니 나무에 얽힌 다양한 사연도 많은데요. 홍한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은행 강릉본부 청사 정원에 높이 10m, 지름 70cm의 향나무가 우뚝 서 있습니다. 수령은 200년이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향나무는 원래 강동면 모전리에 살고 있었는데 수령이 좋다는 이유로 일제강점기 일본이 강제로 옮겨온 아픈 역사의 증인입니다. 해방 이후에도 향나무는 자리를 지켰고 옛 명주군청 청사와 1980년 한국은행 강릉본부 설립까지 지역의 역사와 함께했습니다. 역사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강릉의 42번째 보호수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한국은행 강릉본부 행사가 이곳으로 신축 및 이전되었습니다. 그 후 향나무는 당행의 발전을 지켜봐 왔습니다. 강릉본부 전 직원들은 보호수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앞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조선시대 관공서로 사용되던 강릉 칠사당. 역대 부사가 행정을 하고 문물을 익히며 바라보던 나무가 있습니다. 강릉의 보호수 1호 은행나무입니다. 580년째 자리를 지키며 14m 높이로 자랐습니다. 마을의 논 한가운데 홀로 우뚝 솟은 은행나무. 1519년 김광현 선비가 과거 시험에 합격하고도 서울로 올라가지 않고 마을 주민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교육을 위해 심은 나무로 높이 20m에 달하는 웅대한 면모를 자랑합니다. 율곡 2의 위패를 모신 강동면의 송담서원. 바로 앞에 이름 그대로 회와 같이 서 있는 회화나무가 있습니다.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승격된 뒤 첫 보호수로 지정됐습니다. 병해충 방지라든지 아니면 의과수술 그리고 수세복 관련해갖고 그 나무 병원이라는 전문적으로 이렇게 나무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함께 거주하며 마을을 지키고 영겁의 세월과 역사를 목격한 보호수. 사람들은 이제 나무의 역사 알리기와 체계적 관리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정부가 호우, 폭염 등으로 산지 출하량이 감소한 배추의 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 최대 고랭지 배추 생산단지인 강릉 안반대기 배추 12,000톤을 다음 달 말까지 공급합니다. 우선 이달 중하순 비축 물량을 하루 최대 400톤까지 방출하고 이달 중순부터 고랭지 배추 출하를 시작해 다음 달 말까지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배추는 재배 면적이 감소한 데다 여름철 장마와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강릉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밤에도 즐길 수 있는 2024 강릉 문화유산 야행이 오늘부터 17일까지 사흘간 강릉 대도호부관아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강릉 야행에서는 강릉 대도호부사 부임 행차를 시작으로 한복 패션쇼, 700대 드론을 활용한 드론쇼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또 서부시장에서는 수제 맥주와 향토 음식을 맛볼 수 있는 푸드트럭이 운영돼 여름밤 미식의 장터로 관광객들을 맞이합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소방본부가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나면 119와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고 피난계단으로 대피한 뒤 방화문을 닫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밀폐된 공간인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나면 화재 확산이 빨리 돼 신속한 대피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평소에는 아파트별 지정 대피소를 미리 살펴 불이 났을 때 지정된 장소로 피해야 합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벌쏘임 사고에 대한 위험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강릉 소방서에 따르면 무더위로 인해 7월 한 달간 벌집 제거 출동이 588건에 달했고 이달 들어서도 13일까지 311건을 기록하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방서는 야외 활동을 할 때 향수나 스프레이 사용을 자제하고 흰색 계열의 긴 옷을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와 강릉본부가 추석을 앞두고 강원도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특별 운전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금융기관에서 새로 대출받는 중소기업에는 한국은행이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해 대출 금액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업체 신용도에 따라 거래 금융기관이 자체 결정할 수 있고 특별운전 자금을 통해 원자재를 구매하거나 직원 임금 지급에 쓸 수 있습니다. 신임 40대 강원경찰청장으로 엄성규 경찰청 경비국장이 임명됐습니다. 경찰청은 고위직 인사를 내고 서울청 기동본부장과 전주 안산서장, 부천 원미서장 등을 지낸 엄치안감을 강원청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제주 출신의 엄청장은 1997년 간부 후보생으로 경찰에 입문했습니다.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현 김준영 청장은 경기 남부청장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내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제12회 강원 푸드박람회에 도내 68개 업체가 참여합니다. 이번 박람회에 참가하는 도내 업체는 버섯, 잣, 꿀, 수리치떡, 오징어 순대와 젓갈, 황태, 한과, 더덕, 전통주, 한우 등을 선보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